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예, 합성함수의 극한과 구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합성함수 모르는 학생들 있지요? 합성함수 나 잘 몰라요. 손 들어보자. 예. 선생님 합성함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살짝 합성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개념 살짝 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란 논스톱 비행기 같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어만 놓으십시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함수를 떠올리면 함수 f에서 x가 출발해서 y에 도착해. 이런 거 하나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합성함수란 어떤 거냐면요. 요런 f라는 함수가 있고 얘를 정의역으로 해서 넘어가는 g라는 함수가 또 있는데 요거 두 개를 같이 뭉쳐놓은 함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합성함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한국과 미국 사이 그 중간 태평양에 나라가 하나 있죠? 일본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갈 땐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거나 한국에서 미국까지 직항 노선으로 가거나 라고 하는데 이때 합성함수는 바로 논스톱 비행기, 직항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1번의 상황은요. 함수 FA에서 X가 출발해서 Y에 도착되었다. 요런 상황이에요. 자, 2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함수 GA에서 누가 출발해서 Y가 출발해서 Z에 도착되었다. 요런 상황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번 비행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3번 비행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G, F, X 비행기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 얘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제일 먼저 적용되는 함수는 F지. 그 외에 G지. 근데 합성함수는 항상 먼저 적용하는 함수를 앞에 쓴다, 뒤에 쓴다, 뒤에 쓰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합성함수는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요 3번에 들어가는 함수의 이름이 합성함수 gfx예요. 읽는 방법은 선생님에 따라 다양해요. 합성함수 gf라고 읽기도 하고 g.f라고 읽기도 하고 그냥 뭐 g.f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해요. 뭐라고 읽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자. 이 합성함수 gf에서 x가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어? Z에 도착이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 요 2번씩 보게 되면 얘는요 G의 Y는 Y 자리에 뭘 쓸 수 있어? 1번씩 써도 되죠. 맞아? Y 자리에 FX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요게 Z가 됐는데 얘도 Z니까 결국에 얘네 둘은 같다라는 의미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FGHX 이거 함수가 3개 합성되어 있어요 라는 요 녀석은 맨 처음에 HX 적용하고 그 다음에 G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함수 F를 적용하세요 라는 요 의미랑 동일한 의미예요. 즉 합성함수에서 이 동그라미는 사실 뭐의 의미다? 가로의 의미일 뿐이야. 알겠죠? 그리고 합성함수는 그러므로 항상 이 안쪽에서부터 계산하듯이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뒤에서부터 계산해 나간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할까요?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는요. 못하는 애들은 더럽게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냥 합성함수도 안 되는데 뭔 극한값까지 구해요. 아,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요.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를 기계적으로 엄청 간단하고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넣으면 답 이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요 개념을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땡땡 모든 그래프를 그린 후 예. 거기에다 이렇게 좀 길쭉한 동그라미 그려 놓으십시오.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자, 그리고 그 밑에 적어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천당에서 내려올 땐 플러스, 지옥에서 올라올 땐 마이너스. 그리고 그 아랫줄에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평평할 때는 방향성 없다. 예.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적으면 어때? 뭔 소리야 이럴 텐데 우선은 얘를 암기해야 돼. 암기하고 적용하는 건 선생님 밑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줄요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모든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이게 해법이에요. 그리고 풀 때 필요한 개념. 시작! 방향성이 중요하다. 천당에서 내려올 땐 플러스, 지옥에서 올라갈 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평평할 때는 방향성 없다. 한 번 더.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모든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방향성이 중요하다. 천당에서 내려올 땐 플러스, 지옥에서 올라갈 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평평할 때는 방향성 없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얘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x분의 1의 극한값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아씨 문제 되게 짜증난다. 얘는 fx를 주고 얘는 fx분의 1의 극한값 구하라고. 얘가 만약에 x였다면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극한값 0 이렇게 하면 됐는데 아씨 저게 x분의 1이 돼서. 자, 중요한 건 뭐냐? 얘가 바뀌었지? 바뀌었다는 건 이 안에 새로운 함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즉 어떻게?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나 g의 x라고 놓을 거야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달라지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g의 x라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랑 똑같겠네? 예.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얘는 뭐다?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합성함수라고 읽어요. 얘 뭐야? 극한이지. 즉 뭘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시오. 자, 합성함수의 극한값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시작! 모든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래서 fx는 있고 뭐가 안 그려져 있는 상태? gx가 안 그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gx 그려요. 자,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분수함수 혹은 중학교 기준으로는 반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자, 얘를 선생님이요. y는 gx 일명 x분의 1인 함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좀 길쭉하게 그리셔야 해요. 왜 길쭉하게 그리냐? 자, 나보고 x가 1로 향할 때 극한값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보통 함수에서는 극한값이라는 건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아야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예요. 즉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는 좌극한도 구해보고 우극한도 구해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0으로 향할 때는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 둘 다 구해봐야겠다요. 자, 그런데 이 함수 봤더니 둘 중에 누구부터 적용해? g부터 적용하죠? 요게 g 이렇게 적용합니다. g라고 쓰고 그래 이 g 그래프에서 0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0에 가까워지는데 우극한이지. 극한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무한대가 되고 있어요. 무한대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향성은 요런 게 방향성이야. 숫자 뒤에 붙는 게 없으니까 안 써줘요. 자, 그리고 0 마이너스. 좌극한이야. 0을 점점 가는데 얘 점점 극한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방향성이 없어요. 여기까지 적어놓고 이제 뭘 적는다? F. 요번에는 얘를 F에 적용할 거야 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F를 무한대로 보내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 잘 봐. 그래프. 어디 가까워지고 있어? 1, 1, 1. 여기 1이니까. 그죠? 얘는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봅니다. 점점 이 그래프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때 아이고 요게 바로 뭐냐면요. 우극한 값이야, 1이. 그리고 요게 바로 뭐냐면요. 좌극한 값이에요.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다름으로 얘는 극한 값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는 건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이제 또 여기 막 h라고 제3의 함수가 있어서 내가 이제 얘를 한 번 더 해주려고 해. 이럴 때 방향성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극한값을 구할 때는 최종적으로 방향성 따질 필요 없으니까 멈춰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합성함수가 하나가 더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얘는 얘 볼까요? 무한대에서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1에 가까워지지. 이렇게 내려오면서는 천당에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지옥에서 가는 거야. 그래서 천당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항상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방향성이 플러스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어때? 땅 밑에서 이렇게 점점점 올라오고 있지. 이건 지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의 방향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방향성이야. 맨 마지막에는 방향성을 안 따져주지만 중간중간일 때는 방향성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평할 때는 천당도 지옥도 아니니까 방향성을 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방향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 함수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이 이제 서술형 평가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한번 적고 비교해 드릴게요. 자, 얘 어디로 갔지? 마지막 숫자 뭐였죠?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네. 자, 요게 서술형 평가로 갈 때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수학 선생님들이 답은 맞는데 뭔 짓 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원래 서술형 평가는 좀 있어 보이게 막 느려가지고 막 써줘야 되죠? 자, 우선 요 녀석을 표현해 줄 때 이렇게 표현해요. x가 0 플러스로 가면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이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g가 뭐였어? x분의 1이었지? 그래서 이때 x분의 1은 이 두 번째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이면 붙여. 임으로 뭐 이렇게 붙일까? 이면 두 번 나오니 좀 어색하다. 임으로.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고 싶었던 건 요 녀석의 극한값이지. 맞아요? 그러므로 f의 x분의 1은 어디로 간다? 1로 향할 거고 f의 x분의 1은 마이너스 1로 향할 거다. 자, 그래서 요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리미트 결국 우극한의 값 얘는 얘로 끝나지. 맞아요? 즉 f의 x분의 1은 1이라는 우극한을 갖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의 x분의 1이라는 이 원식은 마이너스 1이므로 우극한의 값과 자극한의 값이 다르죠? 그러므로 극한값 있다 없다? 없다. 극한값 없다. 서술형 평가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녀석을 풀어가지고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써? 서술형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러분이 단답형 문제 풀 때 그냥 동그라미 살펴 동그라미 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편해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대비해서 얘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빨리 풀 때는 얘도 훈련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화살표 F 점 위에 동그라미 옆에 여기요? H가 오, F. 맞아요. 선생님 실수한 거예요. F 맞아요. 네.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와 관련된 극한값 문제 두 번째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x분의 1. 어머,
달라졌네. 이건 새로운 함수라는 의미야. 그러므로 나는 요 함수를 지금부터 gx라고 놓으면 얘는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되겠구나. 자, 합성함수의 극한값 어떻게 푼다고? 시작! 모든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맞나요? 그래서 모든 그래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런 식으로. 그래, gx 얘를 x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해둘 거야. 그리고 풉니다.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자, 첫 번째 칸에는 뭘 채워야 돼? 불러. 시작! 뭐가 들어가야 될까?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뭘 적어야 될까? G부터 적용하겠다. 여기에는 F 적용하겠다. 자, 그럼 이제 G그래프에만 집중해서 0 플러스 뭐가 돼요? 무한대. 무한대는 방향성 있다 없다? 없다. 자,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방향성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제 F라는 그래프로 가서 얘를 무한대로 가. 여기 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얘를 무한대로 가. 자, 극한값 점점 어디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자, 무한대로 가. 얘 극한값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그러므로 얘는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은 뭐다?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선생님 풀어놨지만 나중에 한번 서술형 평가로 여기 한번 다시 필기를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채워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요 세 번째 문제 보고 네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풀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보통 노멀한 문제거든. 예.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딱 보면서 얘 보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읽어줘야 돼?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값. 뭐라고?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 뭐라고?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한다? 모든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근데 모든 그래프는 fx밖에 없지? 여기 y는 fx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건데 얘는 동그라미가 길쭉할 필요가 없지. 왜? 극한이 아닌 좌극한 구하세요? 우극한 구하세요? 우극한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므로 그래, 좌극한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f 적용하고 여기도 F 적용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 가서요. 1에 가까워지는데 자극한이야. 점점 뭐가 되고 있어? 극한값이? 극한값이 뭐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죠. 근데 방향성 얘기해봐. 천당에서 내려오는 느낌이야? 지옥에서 올라가는 느낌이야? 천당에서 내려오고 있죠. 방향성은 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향하는데 우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로 향하는데 우극한이니까 여기서 가고 있죠. 극한값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고 있는 거예요. 1. 방향성은 원래 뭐야? 마이너스지만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줘요.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f 되겠습니다. 그래, 1 플러스 1로 향하는데 이렇게 가네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방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때는 f의 마이너스 1 구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값. 방향성이 없을 때. f의 마이너스 1은 몇이에요? 예, 마이너스 1이죠. 왜? f의 마이너스 1이나 함수값은 여기가 있거든. 되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니은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요.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f 적어놓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로 출발하네요. 그래,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데 우극한이야. 우극한. 뭐야? 1. 방향성은 마이너스.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 1로 가는데 좌극한이야. 극한값은 마이너스 1. 방향성은 플러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방향성 안 잡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어머 딕슨 맞네.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24페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네. 그냥 보여주셔도 돼요? 네. 답 뭐 나왔습니까? 1번 문제 답 몇? 1. 자, 2번 문제는 네? 극한값이 없다. 자, 20초 후에 같이 풀게요. 정리하십시오. 우리요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을 구하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딱 보면서 합성함수의 극한값 그래프를 모두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구나. 좋았어.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함수는 뭐부터 적용합니까? F. 그 다음에 G예요. 자, 그리고 1로 향하니까 뭐라고 쓴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라고 쓰고 시작합니다. F 쪽에서 1로 가는데 우극한. 자, 극한값 점점 뭐가 되고 있어? 1이 되고 있죠. 방향성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로 향하는데 좌극한이네요. 극한값 뭐가 되고 있어요? 2가 되고 있죠. 방향성은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자, G라는 함수로 가서요. 1로 향하는데 우극한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극한값 1. 자, 2로 향하는데 자극한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네. 극한값 1. 어머, 우극한, 자극한 모두 1이니까 얘는 극한값이 1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요번에는 반대로 fgx라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값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시작! 모든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해법이라서. 자, 그래프는 그려져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돼? 시작! 1 플러스 1 마이너스. 첫 번째 함수는 G, 두 번째 함수는 F. 자, G부터 시작합니다. 1 플러스, 어머 1로 가는데 우극한이구나. 극한값은 1이에요. 방향성은 없어요. 평평하기 때문에. 자, 이제 1 마이너스예요. 1로 향하는데 좌극한이에요. 극한값은 0. 방향성은 없어요. 자, 그러면 방향성이 없으면 함수값이랬지. F1 구해봅니다. F1은 몇이에요? 1이에요. F0 구해, 맞죠? F1은, 잠시만. F1은, 1이지. 순간적으로 헷갈렸다. 자, F0은 몇입니까? 여기구나. 어쩐지. 죄송해요. F1은 1이고요. F0은 1점이에요. 그래프 엉뚱한 거 보고 있어. 네.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므로 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값이에요. 자, 이제 동그라미 한 살표, 동그라미 한 살표, 동그라미하고 방향성 좀 익숙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뭘 가르칠 거냐면 우리 이런 거 예전에 배운 적이 있다. 선생님이 1단원 7페이지 요게 적어 놓자. 1단원 7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지금 우리 1단원 배우고 있지? 7페이지에서 얘를 한번 언급했었어요. 그때의 제목은 뭐냐면 리미트 기호의 성질이었어요. 자, 로그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 단 수렴 수열일 때만이라고 가르쳤지. 그래서 야, 수렴할 때 이거 극한값 구하라는 거는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쉬워서 얘는 문제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C, 상수꼴 요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너무 쉬워서 문제 안 나와 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가르쳤지. 그러면 문제 안 나오면 배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배웠단 말이야. 자, 이제 요 녀석이요. 함수의 극한값에서 리미트 기호의 성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었지만 극한값은 극한값, 리미트는 리미트인데 함수와 관련된 리미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정리하면 와우, 알파와 베타로 둘 다 수렴할 때에 한해서만큼은 1번은 뭐로 바뀌어? 얘기해봐. 시작. K, 알파. 2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3번은 뭐가 될까요? 알파, 베타. 4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분의 알파.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돼 수렴 수열일 때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너무 유치해서 리미트의 성질상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지만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고 시켰을 때 fx를 그리는 게 편해? 막 fx에다 k를 곱하는 게 그리는 거 편해? 둘 중에 누가 편해? 얘가 편하지. 얘하고 얘 그려봐라고 하면 누가 편해? 얘가 편하지. 얘하고 얘 그려보래도 얘가 편하지. 얘하고 얘 그려보래도 얘가 편하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래프만 있으면 극한값을 구하기 엄청 쉽구나라는 걸 배웠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요. 이렇게 어려운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 구해봐 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너무 어려워서 못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얘가 수렴하네? 얘가 수렴하네? 그러면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그냥 얘의 그래프만 그려서 얘의 수렴값만 구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그리지 않고도 요 녀석들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녀석 앞으로 얘는 그냥 x가 a로 갈 때 이런 거 안 읽어서 리미트 kfx 이렇게 읽을 거야. 자, 생각하면서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면 y는 fx, y는 gx에 비해 y는 kfx, y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y는 fx, gx, y는 gx분의 fx의 그래프가 훨씬 그리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래프를 못 그리거나 극한값을 직접 구할 수 없어도 좌절하지 말자. 리미트 fx와 리미트 gx의 극한값만 구하면 리미트 kfx, 리미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리미트 fx, gx, 리미트 gx분의 fx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성질이 바로 위에 있는 기본 성질의 핵심이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수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나눗셈 부분이죠? 왜 나눗셈 부분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아주 노멀하게 분모가 0이 아니야. 그럴 땐 그냥 극한값? 베타분의 알파지? 라고 편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저 그런데 문제를 풀었는데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니야. 즉 0분의 1 이런 거 나오면 얘는 발산합니다. 라고 했죠? 얘는 발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경우.
분모가 분명 0인데 분자도 0이네?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라면 1, 2, 3번 중에 누굴 가지고 문제를 내겠어? 세 번째. 왜? 얘는 학정이라서 더 이상 논할 거리가 없어. 그냥 째리만 봐도 답이 나와. 근데 얘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 일일이. 자, 그래서 바로 무슨 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꼴이죠. 꼴 중에 제일 중요한 꼴은 0분의 0꼴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이 0분의 0꼴이